어디 보자. 우리가 해야 될 곳이 어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합을 끝냈죠? 네. 조합. 분열 조합. 네. 그거 한번 해봅시다. 네. 질문 한번 해볼까요? 1082번? 1082.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근데 저기 제일 뒤에 있는 건 안 풀었었나? 행복한 1등급 문제. 조합은 그러면 어디 정도까지 풀었어요? 뭐? 9번까지요? 아니, 그러면? 한 번 하지. 3번까지. 아하. 내일 클리닉 오셔가지고 그거 클리닉 하시고요. 숙제 덜 하신 부분은 그때 좀 더 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뒤에 뭐가 있니? 아니. 없어요. 그럼 좀 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1080 몇 번? 82번. 82번. 해봅시다.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 세 자리 자연수의 전체의 합은입니다. 1, 2, 3, 4, 5.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거잖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네. 1로 시작하는 자연수 있죠. 4개 자리만 한번 생각을 해봐. 1로 시작하는 자연수가 몇 개 있지? 로 시작하는 자연수가 몇 개 있지? 라고 하시면 여기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개가 남았잖아. 2개를 해야 되니까 이거 4 곱하기 3 하시면 이거 12개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2로 시작하는 자연수도 3으로 시작하는 자연수도 4로 시작하는 거, 5로 시작하는 것도 전부 다 똑같이 다 12개씩이 있겠지. 그냥? 그러면은 100의 자리만 한번 따져봤을 때는 이게 얘들이 전부 다 12개씩 있으니까 100만 보시면 120 100이 12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얘도 그리고 200도 12개 300도 12개 뭐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보시면 1, 2, 3, 4, 5 다 더하시면 몇이죠? 1500인가? 15,000인가? 1500이네 1500 곱하기 12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게 몇이지? 1512 180 18,000이네 됐어요? 자 그러면 100의 자리만 다 더하시면 18,000 나는 거 아시겠어요? 요거 이해했지? 그리고 똑같은 걸 말이다. 10의 자리에서도 같은 걸 하시면 10의 자리에서도 같은 걸 하시면 10의 자리가 1인 게 몇 개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이 이게 4 곱하기 3 해서 12개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0이 12개 있었던 것처럼 10도 12개 있는 거야. 10도 12개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들은 다 더하면 뭐 얘도 그러면 2, 3, 4, 5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은 다 더하면 100의 자리 다 더하면 18,000이었는데 10의 자리 다 더하면 그러면 1800이겠지. 자릿수가 하나 낮으니까. 이해가 되니? 그러면 같은 거를 또 1의 자리에서 다 해보시면 1의 자리 다 더하면 몇일 거냐면 180일 거야. 맞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800에다가 18,000에다가 18,000에 1800에다가 180을 더해주시면 되겠지. 따라와요? 0에다가 8에다가 9에다가 9에다가 1에다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자릿수 따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00 따로, 10 따로, 1 따로 이렇게. 아시겠죠? 1076번. 1076. 자, 해영, 선우, 명화, 민호, 민희를 다음 조건에서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ABC라고 할 때 ABC 사이의 대조관계를 구하면 아닙니다. 해영, 선우, 명화가 이웃해 있는 경우. 잠깐만. 해영, 선우, 명화, 민희를 다음 조건에서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ABC라고 할 때 대조관계. 해영, 선우, 명화가 이웃해 있는 경우. 아하. 그럼 얘는 이거 A, B, C 잠깐만 P, Q, A, B, C, D라고 하죠. 그때마다 뭐 해영, 선우, 명화, 민우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A, B, C, D라고 하시면 지금 해영, 선우, 민우가 명화가 이웃하는 건 얘네 셋이 한묶음인 거잖아. 셋이 한묶음인 것은 어떻게 되죠? 무슨 소리야?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묶음 안에서 서로 자리 바꾸는 게 3팩토리야. 맞니? 그래서 이거 12 되는 거 아시겠어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잠깐만. 민호, 민이 둘이었구나. 좋아요. 그러면 3팩 곱하기 3팩이죠. 36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해영, 선우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있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해영이랑 선우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있어야 되잖아. 지금 보시면은 A, B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야 되는데 C, D, E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올 사람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따라오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명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를 한 묶음으로 묶으면 되잖아.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 여기 두 자리가 더 있지. 한 명은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 묶음, 요거 두 개가 있으니까 얘네 셋이 줄 세우는 게 3팩토리얼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A, B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예요. 됐니? 그래서 이거 36 되는 거 아시겠어요? 세 번째. 해영, 선우, 명화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있는 경우입니다. 적어도 문제. 적어도는 어떻게 하죠? 전체에서 아닌 거 빼주죠. 그러면 전체에서 아닌 것은 해영, 선우, 명화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걔네 셋 말고 다른 사람이 양 끝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누구냐면 민민 얘네 둘이가 양 끝에 있는 경우. 그쵸? 그러니까 DE가 양 끝에 있는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한 사람은 양 끝에 있겠지. 자, 합시다. 전체는 5팩토리예요. D가 양 끝에 있어야 되니까 양쪽 끝에 DE를 세우면 되잖아. 그게 D가 이렇게 되는지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에다가 가운데 3명을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5자리에서 D랑 E가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오고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2고요.
가운데 3명이 이제 줄 세우면 되니까 이게 3팩토리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5팩토리얼이 120. 그 다음에 얘가 12. 120에서 12 빼면 108인가요? 그래서 C가 제일 크겠다, 그죠? 다음으로 봅시다. 천 89번. 108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으로 연결된 5개의 지점 A, B, C, D, E가 있다. 얘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네. B하고 D만 없네. B, D가 연결된 게 없죠. 자, 그래서 A 지점에서 출발해 나머지 4지점을 각각 한 번씩 지나서 돌아오는 방법의 순. 돌아오는 방법의 수.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수영도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잠깐만. B하고 D만 연결이 안 돼 있잖아. A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A로 출발해서 A로 끝난다는 소리지.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BCDE가 이렇게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A로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그렇지? 뭐 예를 들어 뭐 D, E, B, C 이렇게 하면 A, D, E, B, C니까 A, D, 그 다음 E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A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시작점과 도착점은 정해져 있고 가운데 있는 B, C, D를 줄 세우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B, C, D 줄 세우는 거니까 전체는 4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B하고 D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B에서 D로 가는 거나 D에서 B로 가는 게 안 돼. 그러니까 BD가 이웃하면 안 돼. 맞지? 그래서 B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줄 겁니다. 오케이. BD가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BD를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D를 이렇게 묶어주는 경우 그러면 얘를 묶어주면은 요거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거 3팩토리얼에다가 BD 자리 바꾸기 곱하기 2가 있겠지. 요거 빼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이거 24에다가 얘가 12니까 10이 되겠다. 됐어요? B와 D를 잇는 도로는 없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B에 받다가 뭐 다음에 E로 갈까 C로 갈까 뭐 이거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줄 세우는 거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1130. 1130. 오늘 이걸 다 하고 나면 우리가 경우의 수냐? 1130이지. 그럼 경우의 수나? 이걸 다 하고 나면 1030으로 보겠습니다. 다 하고 나면 저거 뭐야? 시간이 약간 남는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요거 1등급이랑 오답으로 다시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뭐요? 1등급을 해요? 1등급이랑 1등급이랑 오답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1등급 별로 안 어려워요. 여기 1등급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킬러 문제냐면 그건 아니거든. 킬러 문제는 아니고요. 대충 그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 기출 뽑아준 적은 없지. 있나? 있지. 응.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기출 정도의 난이도고 너희 학교 그 부교재 있죠? 그거보다 오히려 쉬워요. 너희 학교 부교재가 좀 과한 거고 여기 있는 1등급 문제는 그렇게 과한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거든. 왜 이렇게 1등급 문제 하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있냐? 뭐 센으로 치자면 C스텝이야. 센 C스텝 어때요? 풀만해요?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리는 건 푸시면 되고요. 안 풀리는 건 풀어주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가 그렇게 되게 막힐 것 같진 아니 엄청 이 뭐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걸리면 못 풀지.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걸리면은 1등 문제를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못 하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여기 1등급 문제 풀어보시면 막상 풀어보면 이 중에 뭐 한 절반 이상은 풀지 않을까? 그 정도 되면 진행할 만해요. 한 절반 이상 풀만하면 나머지 절반은 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절반 이상 정도는 푸시고 나머지는 또 풀어주시고 하면 할만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자꾸 접해봐야 이게 그렇거든요. 1등급 문제를 푼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네가 실력이 예를 들어 3등급이야. 요거는 3 어쨌거나 만약에 3등급이야. 그러면 네가 나는 3등급이니까 1등급 문제 또는 킬러를 풀면 안 되지. 얘들은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3등급이에요. 오케이? 1등급이랑 킬러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이게 야금야금 올라가요. 실력이. 알겠죠? 그래서 얘들을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1등급이랑 킬러 문제를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빼놓지 않고 풀어보셔야 실력이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이거를 네가 한 번에 풀어내라는 게 아니야. 1등급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들이 보시면 문제의 구조가 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로 끝나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단계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 1단계 뭐, 2단계 뭐 그 다음에 3단계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네가 풀어보시고 1단계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2단계부터 막혀. 이런 걸 해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2단계는 어디에 막혔는지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1단계는 요만큼은 풀었다를 기억을 하시면 제가 2단계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럼 그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다음에 다시 풀어봤을 때는 2단계를 풀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3단계를 노려보면 되는 거야. 만약에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네가 만약에 만난다면 1단계, 2단계를 이제 나는 풀 수 있어. 그러면 이제 3단계만 보면 돼가 되면 요때랑 비교를 해보시면 실력이 성장한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이 정도 실력이면은 이 문제는 아예 못 푸는 문제긴 하죠. 왜냐면 아직 단계가 2개나 더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가 돼버리면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하나만 고민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니?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2단계를 풀어주는 또는 3단계를 풀어주는 어떤 그런 그 방법들 있죠. 그런 방법들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들이거든. 이게 이 문제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얘랑 완전히 뭐 약간 좀 생판 다른 문제여도 같은 개념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키들 중에 여러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들을 좀 이제 습득을 해놓는 거지. 그러면 고난이도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는 이제 이 방법들,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 중에서 얘를 풀만한 것들이 있는가를 하다다다다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방법들이 이제 많이 쌓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슬슬슬슬 풀려가는 거죠.
뭐 꼭 이거를 틀러를 풀어라 1등급을 풀어라가 아니에요. 알겠죠? 아시겠죠? 물론 뭐 네가 뭐 지금 너무 높은 걸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 학교 부교재가 더 어려워요. 너희 학교 부교재가 과학이 어려운 그 수준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여기 있는 1등급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너희 학교 부교재도 어차피 풀 거잖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뭐 그렇게 뭐 약간 너희 학교 이제 부교재에 되게 어려운 문제 풀기 전에 약간 예행 연습한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할만할걸? 그렇게 못할만 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1등급 문제 푸는 거랑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지금은 실력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니까 약간씩 조금 내가 요만큼에서 조금 더 약간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요렇게를 자꾸 시도를 해보셔야 조금씩 늘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저거 한번 개념서 한번 유형서 한 번을 끝냈어요. 그죠? 개념서 한 번, 유형서 한 번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시간이 아직 너희 12월 초에 치지? 한 10며칠. 그럼 한 5주 남았네. 한 4, 5주? 4, 5주? 예. 그 정도 남았을 건데 그래서 개념서 유형서 한 번을 하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어 기출을 풀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난이도 높은 문제집으로 한 번 더 풀어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1품이나 이런 거 한번 돌려보면 좋긴 하거든요. 1품은 약간 되게 블랙라벨처럼 되게 어렵진 않고 약간 어려운데 문제 수는 좀 적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바퀴 돌릴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요. 1품 같은 거 뽑아서 풀어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 있는 1등급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1품을 푸는 거나 여기 있는 1등급 문제를 푸는 거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야. 난이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했으면 이제 그거를 한번 다시 돌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1등급 문제를. 그래서 1등급 문제를 다시 이제 한 바퀴를 돌리면서 네가 앞에 이 함수하고 이쪽에서 했던 오답 문제들 있죠. 오답 문제를 문제 번호를 좀 뽑아주시면 거기도 혹시 오답 같은 거 체크돼 있니? 체크돼 있지? 어디 봅시다. 네? 안 돼 있니 혹시? 안 돼 있니? 돼 있니? 무슨 뭐 예를 들어 네가 질문했던 거나 모르는 거 이런 거 체크돼 있어? 네? 아, 돼 있어요? 다? 다행이네. 어이. 안 돼 있으면 두 바퀴 돌 때 골치 아프거든요. 네. 이런 뭐 이런 거죠. 질문했던 거나 못 풀었던 거는 저렇게 돼 있는 거지. 너 서술형도 안 풀었네? 할 게 꽤 있구나. 그래서 요건 좀 했네? 야, 뭐 얘는 왜 안 했어? 무리는 했나? 아니지. 유리는 아까 안 했고. 함수는 했나? 함수도 에? 근데 너 왜 이거 안 해? 근데 프린트하고 그냥 이거 프린트였구나. 예, 그래서 이거 프린트 그거 혹시 있니? 잘 찾아보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 같은 걸 하진 않고 그거 뽑아서 하는 거보다 이거 오답하는 거하고 저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답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게 네 맞춤이잖아. 왜냐면 네가 못 푸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딱 너 맞춤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못 푼 문제들이 딱 내 약점이니까 걔네들을 다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거 오답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우리 저번에 그거 할 때도 비슷하게 했죠. 학교 부교재 할 때도 그렇죠.
그렇게 돌리는 거 같이 원래 그 수학 문제집을 풀 때는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쫙 풀면서 이렇게 이제 길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 예전에 한 번 하지 않았나? 그렇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고 모르겠는 문제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맞는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고쳐봐서 얘가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뭐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풀었던 건지 뭐 이거를 이제 보셔가지고 계산 실수는 다시 이제 고쳐가지고 그 세모를 이렇게 치시고 여기 별표 쳤던 문제들은 내가 모르는 문제니까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다음에 만났을 때도 얘를 푼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리고 아마 질문을 해서 내가 풀이를 해줬겠지. 그지? 풀이를 해줬을 텐데 문제는 너 이거 풀이를 해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니? 안 풀어보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이거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 풀어보라고 하냐면 풀이는 누가 해주는 거야? 내가 해주는 거잖아. 그럼 너는 그걸 보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따따따따 넘어갔을 텐데 그 이제 보고 이해를 한다고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막상 풀어보면 틱 걸려요. 여기저기 걸린단 말이야. 선생님이 풀 때는 되게 툭툭 넘어갔었는데 왜 걸렸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별표 친 문제는 분명히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네가 맞는다는 보장이 100%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꼭 다시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실력을 늘리기 제일 좋은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실력을 늘리기 제일 좋은 방법은 오답을 계속 다시 하고 또 문제집 풀어서 오답이 생기면 또 다시 하고 그거 하는 거. 왜냐면 얘들이 다 내 약점들이니까 내 약점을 채우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구멍이 없어지니까. 이해되니? 방법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요. 이거 있죠? 계산으로 틀렸던 문제. 이것도 다시 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너는 틀린 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조금 별표는 돼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또 체크가 안 돼 있더라. 그치? 그거 조금 아쉽긴 하다. 그것도 좀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면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거 계산 실수잖아요. 근데 다시 풀어보잖아? 같은 계산 실수를 또 한다? 희한하게도. 그리고 재밌는 게 똑같은 실수를 해요. 딴 데서 틀리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또 해. 예를 들어 어디 빼기 뭐를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빼기를 잘못해서 틀리잖아? 그러면 다음에 이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봐.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풀어봐 라고 하면 또 똑같은 걸 또 틀려.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나의 계산 그 회로가 이상한 길로 들어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고쳐야 돼. 오케이? 계산 실수로 틀린 것들도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계산 실수를 하는 패턴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두 개, 이렇게 두 개,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오답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오답이랑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한 바퀴를 더 돌 때 시너지로 잠깐만 교과서도 있잖아. 교과서에 오답도 표시가 되어 있나? 시너지로만 합시다. 교과서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시너지로 해서 오답이랑 1등급을 합시다. 1등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도 있어요. 애들이 1등급이라고 달아놓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 나는 이걸 못 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게 못 풀 정도는 아니거든요.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되게 어렵다는 그 편견을 좀 깨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서 한번 한 바퀴 다시 돌아봅시다. 그러면은 그 정도 하고 나면 얼추 시험 기간 근처로 갈 것이고, 그러면 그 정도쯤 되면 시험 기간 근처로 가면 또 이제 기출이랑 그 다음에
너희 학교 무교재. 요번에는 무교재에서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긴 하지만 요번에 많이 냈으니까 다음엔 별로 안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몇 문제라도 나오면 봐야지. 그래서 너희 학교 무교재도 한 두세 번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요거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커리큘럼은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나서 기출 문제로 한번 가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로 가서 이제 요거 마무리하는 이렇게 됐네요. 교과서 연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부교재가 딱 그냥 줬으니까 교과서 연계까지는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준비를 하면 등급 하나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제가 요거 있죠? 요거 오답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너지를 제가 다시 좀 뽑아드릴 테니 시너지를 뽑아서 제본을 잠깐만 편집을 해서 줄까? 한 단원당 몇 개 정도 있나요? 틀린 게? 너 질문할 때 보면 그렇게 많지 않던데? 뭐 한 대여섯 개쯤 돼요? 그 정도? 그 정도면 제가 편집해서 주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편집해서 드릴게요. 요거에서 오답만 모아서 프린트로 딱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요. 거기 이제 책에 1등 문제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풀려 있는 거를 그 위에 또 풀면 그 풀이를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 느낌이 안 드니까 요거 이제 새로 뽑아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1등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그 네가 1등은 그 틀린 문제들 있죠. 이 오답 문제들 번호를 적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알겠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톡으로 그 오답 문제 그 역함수부터 너희 합성함수까지 들어갔지. 그러니까 역함수부터 해서 저기 뒤에 있는 조합까지 해서 근데 너 좀 덜 했잖아. 아이 오늘 다 해와야 오답도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저런 맛이 그러면 그 오늘 하는 것까지는 일단 먼저 보내봐. 먼저 미리 앞에 거 편집을 좀 해놓을게. 그래서 오답 번호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뽑아두겠습니다. 그거를 뽑아드릴 테니까 미리 이제 파일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조합까지 다 하고 나면 조합까지 오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파일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오답 문제 하고 1등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저는 시너지로 역함수도 안 했었는데. 역함수 안 했나요? 네. 아하. 잠깐만. 왜 안 했지? 안 들어가니까 뒤부터 한다고 했어. 합성함수까지만 했나? 뒤에부터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합성함수까지만 했나? 또 합성함수 들어갔잖아. 그럼 시너지 합성함수 했을 거 아니야? 했지? 시너지 합성함수까지는 했지? 역함수를 안 한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역함수를 나가야겠네요. 역함수를 나가는 걸로 하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으쌰. 요번에 그 결과를 보니까 누구야? 옛날에 그 제가 가르쳤
했던 애 중에서 되게 그 느린 애가 있었거든요. 되게 느린 애여서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막 이럴 때부터 애가 연산 같은 것들이 잘 안 돼서 연산부터 막 새로 시키고 다시 하면 막 많이 틀려가지고 그거 다시 반복시키고 또 다시 풀어주면 또 까먹어서 못 풀겠다 하면 또 풀어주고 그 했던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교육을 시키면 발전을 한다? 발전을 해요. 걔는 보면 단점은 뭐냐면 수학적인 사고가 잘 안 되고 연산 능력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수학적인 능력치가 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고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끈기가 있어. 끈기가 있어. 물론 정신력이 뛰어나진 않아. 그게 뭔가 둘이가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보시면 걔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학원을 잘 안 빼먹어. 꾸준히 계속 오고 시키는 거 이렇게 시켜놓으면 숙제를 이렇게 시켜놓으면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거나 숙제의 양은 끝까지 채워서 와. 못 푸는 것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못 푼다고 하더라도 질문은 많더라도 어쨌거나 끝까지 다 봐와. 자기가 풀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이제 해오거든요. 대신 근데 정신력이 뛰어나진 않은 건 와가지고 이제 퍼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켜보면 애가 이제 막 숙제 막 하고 하자 해서 이제 뭐 수업 하다 보면 또 막 그 애가 퍼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어떤 그 끈기가 많아서 걔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야금야금 시키니까 실력이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고1, 고2 때까지도 고1, 고2, 고3 때까지도 야금야금 올라가서 제가 근데 고3 때쯤 해서 걔가 수능이 한 3등급 수학 3등급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거의 막 연산이 안 되는 그거였는데 고3 때까지 어째어째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수능 3등급 정도까지 만들어낸 건데 근데 걔가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인가 삼수인가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요번에 보니까 고대를 갔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얘가 어떻게 고대를 갔지? 얘가 어떻게 고대를 갔지 싶었어. 그래서 약간 그 인간 승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카톡 그걸 보는 프사를 보는데 왜 고대 간 애들은 항상 그렇더라. 고대 간 애들은 고대 그 정문이 있어요. 그 정문이 약간 성처럼 생겼거든. 그거 혹시 아세요? 아시죠? 그걸 꼭 항상 찍어놔. 찍어서 이렇게 항상 카톡 프사에 이렇게 보면 있어요. 여기 성문 모양. 그게 띡 찍혀있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고대로 왔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 정도 갈래가 전혀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가가지고 그 어떤 뭐랄까 걔는 엄청 느린 애인데 어쨌거나 저렇게 끈기를 가지고 계속 저렇게 하면 진짜 야금야금이라도 계속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면 늦더라도 어떻게 좀 이게 개화를 하는구나 싶더라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진짜 흔하지 않아요. 않은데 그래서 요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 싶더라고. 걔는 진짜 엄청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별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 이해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서 뭐 이렇게 열심히 잘 풀고 하면 야금야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너 요즘에는 수학 공부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니? 뭐지? 전체 공부하면 한 50%는 하니? 뭐라고요? 앞에 뭐 있어요? 밖에 뭐 있냐고요? 약간 그 무슨 사물놀이 같은 이렇게 줄 지어서 가면서 하는데 근데 애들인 것 같아.
아 저기 뭐 앞에 뭐 들고 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몰라. 무슨 날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애들 같은데? 이 어른은 아니야. 보니까 애들이 아기자기하네요. 그리고 그 약간 그 옷 같은 거 입고 이거 치면서 가네요. 앞에 사람이 무슨 이게 기다란 깃발 같은 거 들고. 아마 그 깃발이 이제 먼지가 적혀 있겠지만 그건 보이진 않네. 수학 공부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요? 한 30% 정도는 해? 30% 정도? 전체 공부하는 거 중에? 아 그래요. 딴 공부는 할만하니? 다른 거예요? 네. 수학이랑 비교하면 다 하는 비슷비슷하고. 수학이랑 비슷해? 그래요. 딴 것들은 아하. 공부는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학이랑 비슷하구만. 네. 어디 잘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문제 한번 가봅시다. 1100 몇 번이라고요? 30분. 330번. 해보자. 집합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두 개 선택할 때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의 수는 입니다. 이거요.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두 개 선택하는데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의 수. 이게 뭐지? 네. 자, 봅시다. 왜 제가 이게 뭐지 했냐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두 개짜리 집합을 뽑으시면, 뭐 이렇게 뽑을 거 아니야? 1, 2, 1, 3, 1, 4, 1, 5. 뭐 이런 식으로 보죠. 2, 3, 2, 4, 2, 5, 3, 4, 3, 5. 이게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다 적었어요. 두 개짜리인 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10개예요. 이렇게. 왜 10개겠지? 5C 2니까. 5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 수잖아. 5C 2로 뽑으면 이게 7, 8, 9, 10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는 거잖아.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할 때지. 2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하면 10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10C 2잖아. 그치? 그쵸? 10개 중에서 2개 뽑으면 이 얘들 중에서 어느 것도 같은 부분집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10C2로 뽑으면 끝나는데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왜 이게 그 터프의 왕중이지?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푸셨나요? 저렇게 안 풀었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푼 거 아니야 혹시? 네, 저의 일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들은 저렇게 있고 10개가 있고 그 중에서 2개를 뽑는다는 소리예요. 10C 2 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지금 너무 풀었어요. 그냥 가.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역함수에서 역함수 진도를 나가고요. 그럼 역함수 다 풀고 나면 해봅시다. 역함수로 가보자. 역함수 뽑아야 되는데 깜빡했네. 잠깐만요.
역함수가 몇 번부터지? 2월 10부터요. 10부터 이거네. 10부터 자, 해봅시다.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우리 그 역함수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래도 아세요? 다행이네요. 자,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씩 보면서 갈까? 594번 봅시다. 그림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3, 4, 5 하고 1, 2 이렇게 생겼네요. F가 이렇게 생겼대요. F2 더하기 F 역함수의 1을 구하라 이건데, F2는 요거 2 따라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 나오겠죠. F 역함수의 1은 뭐냐면 뭘 집어넣으면 1이 나올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뭘 집어넣으면 1이 나올지를 보셔야 되니까 1을 보시고 거꾸로 가서 4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4겠지. 그래서 8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역함수. 다음으로 가자.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다. 601번이야. 그림은 이렇고요. 왜?
이렇게. 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G도 F에 역함수의 3 더하고 F도 G에 역함수의 3. 자,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이거부터 먼저지. 그러니까 요거부터 G에 하고 요거고 얘는 F에 하고 요 뒤에 거부터 요거부터. 자, F역 함수의 3은 F에서 이제 보셔야 되고 3 보고 뭐지? 하면 1이지. 요거 그래서 1 찾을 수 있고요. G역 함수의 3은 3 보고 뭐지? 하면 3 찾을 수 있죠. 그 다음 G1 찾으면 되니까 G1은 2겠지. F3은 1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면서 역함수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죠. 이게 다 나와 있으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기억합시다. 이 정도 유형까지는 역함수의 그냥 역함수를 설명하는 유형. 이게 자 이거 F 빼기 1 더하기 자 이거의 값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F의 마이너스 1은요? 빼기 1은 얘냐 하면 밑에 거지. 여기다가 빼기 1 집어넣으시면 2 되는 거 아시겠죠? F 역함수에 8을 해야 되는데 얘인지 모르지.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봐봐. 많이 하는 겁니다. F 역함수의 8이 뭘까? K라고 둬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F에다가는 K 넣으면 8이겠구나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죠. F의 K인데 K가 1보다 클지 1보다 작을지 모르잖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K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K 플러스 5가 8 돼야 되니까 K는 그러면 3 되죠. 두 번째로 K가 1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K가 그러면 밑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2K 플러스 4인데 얘가 8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넘어가면 4, 2로 나누면 K가 2 되겠죠. 그럼 K는 3도 되고 2도 되네 하시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범위 있죠, 범위.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3 나오는 건 문제 없지. 1보다 작다 했는데 2가 나왔어요. 말이 돼? 안 되지. 이거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K는 3이잖아. 그러니까 F 역함수의 8이 3인 거지. F 역함수의 8이 3이니까 이 자리에 3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5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가자. 자, 627번. 함수 fx는 2x 플러스 4의 역함수가. 자, 얘의 역함수가 x 플러스 b일 때 ab의 값은입니다. 해볼까요? 이건 역함수, 함수를 구해봐라 라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합시다. f를 y는 2x 플러스 4라고 할 때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xy 자리 바꾸죠. xy 자리 바꾸시면 이 식이 넘어가시면 2로 나누면 됐니? 살짝 얘가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인 거지. A가 2분의 1, B가 마이너스 2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14번 634요. 정의역과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이 세 1대1 대응 FG H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은 기억 한번 봅시다. 얘는 편이
하죠. 흡사하면 순서가 중요하니까. 2n으로 가보자. F 도트 G 도트 F. 얘는 성립하죠. 순서가 똑같잖아. 이거 보자. 틀렸죠? 얘는 뭐라고 봐야 돼? 이거라고 봐야죠. 다음으로 가자. (648번이요) A가 1, 2, 3, 4, 5고 다음이 이러네요. 이거 그림 그려봐야 되는구나. 1, 2, 2, 4, 3, 3. 그 다음이 4,5. 1. UF. 자, GX가 1,2, 2,1. 세상 귀찮군. 3,4. 4,3. 5,5. 그치. 이게 GX입니다. 다 있다. 아우. 이제 보자. 자, 이거요. 그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GX가 아니구나. 이 뒤에 거는 이거네요. F 도트 GX네. 이거 그래프네요. 자, 그랬을 때 뭐 저거의 값은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F는 우리가 F 이거 하나 그립시다. 아무래도 이 표현보다는 이게 익숙하니까 F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겠냐면 1 넣으면 2니까 1 넣으면 2, 2 넣으면 4니까 2 넣으면 4, 3 넣으면 3이고 4 넣으면 5고 5 넣으면 1이야. 여기 F예요. G 한번 해보자. 이게 G야. 이제 생각을 해봐. F에 뭘 집어넣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 F 도트 G에 1 넣으면 2인 거잖아. 1 넣으면 2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F에다가는 뭘 넣으면 2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F에는 1 넣어야 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2인 거야.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이걸로만 보시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F 도트 G라는 함수를 잠깐만. 그래서 F 역함수에 넣는다. 그거 하는 거보다 그냥 이게 낫나? 이걸로 합시다. 역함수에서 할 수 있는데 역함수에서 하면 더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걸로 합시다. 그럼 보시면은 F에 뭐 집어넣으면 2가 나오냐면 1 집어넣으면 2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G1이 1이어야지. 그래서 G1이 1 되는 거 아시겠어요? 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F 도트의 G에 2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1이잖아.
1 나오는데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1 나오냐면 F에 뭐 집어넣으면 1 나오냐면 5 넣으면 1 나오지. 그러니까 5 넣으면 1이니까 G가 5인 거야. 이런 식으로 G가 5 되는 거야. 요거 따라. 그 다음 F에다가 이제 3 넣어보시면 3 넣으면은 4잖아. F에 뭐 넣으면 4가 나오냐면 2 넣으면 4죠. 그러니까 G3이 2인 거지. G3이 2인 거죠. 끝방식으로 F에다가 4 집어넣어 보시면 F.G에다가 4 넣으면 3인데 F에 뭘 넣으면 3 나오냐면 3 넣으면 3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3인 거지. G4가 3. 그러면 남은 게 이거겠지. 됐나요? 다 했다. FG 다 그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거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G2 하시면 뭐 나오겠죠? 뭐라고 하는 게 G2 플러스 G.F의 역함수 1 이건데 G2는 5고요. G.F의 역함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G의 역함수의 1은 G의 역함수의 1은 1이지. 그래서 얘가 1. 그러면 F 역함수의 1이 이렇게 돼서 F 역함수의 1은 뭐 집어넣으면 1 나오냐면 5 넣으면 1 나온단 말이야. 얘가 마찬가지 5죠. 그래서 5 플러스 5 하시면 10 나오겠습니다. 따라와요. 할만하신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유형부터 이제 슬슬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역함수가 합성함수랑 섞여서 그리고 이제 그래프랑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꽤 복잡해집니다. 뒤로 한번 가보자. 653번이요. 자, F랑 F 역함수가 같은 걸 만족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Q입니다. F랑 F 역함수가 같다는 말은 F 역함수는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보시면 뭐 하는 거예요? Y는 X 대칭한 거지.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XY 자리를 바꾸면 F 역함수가 되는데 XY 자리를 바꿨다는 말은 그래프적으로 보시면 Y는 X 대칭한 거지. Y는 X를 대칭을 했는데 원래 함수랑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 원래 함수 자체가 Y는 X 대칭으로 애초에 Y는 X 대칭으로 생긴 거야. 원래 함수 자체가 Y는 X 대칭으로 생기면 Y는 X에 대해서 자리를 바꿔도 원래 함수 그대로잖아.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유리함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Y는 X 대칭이지. 그럼 여기서 역함수를 구해봐도 역함수 해도 자기 자신이겠지. 이해가되니? F랑 F 역함수가 같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Y는 X 대칭인 녀석을 찾아주면 돼. 그러면 fx는 X는 얘가 Y는 X잖아. Y는 X는 Y는 X의 대칭이지. 자기 자신이니까 대칭해도 자기 자신일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되고요. X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이게 Y는 X면 X 플러스 2는 이렇게 생겼죠? 보이세요? 그럼 얘를 Y는 X 대칭하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달라지죠? 그래서 틀렸고 이게 니은이었나? 이게 디귿이지? 이게 니은이고 네. Y는 빼기 X는 어때요? Y는 빼기 X 이렇게 생겼죠? Y는 빼기 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도 자기 자신인데요. Y는 X에 대해서 Y는 빼기 X를 대칭 이동하면 이쪽이 1로 가고 이쪽이 이렇게 접히잖아.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접히잖아. 이거 해야지. 그래서 얘는 자기 자신이야. 따라와. 빼기 X 플러스 2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도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기딜입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그래프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본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냥 역함수 구하셔도 돼요. 기억 같은 경우는 봐봐. 원래 함수가 y는 x인 거잖아. x, y 자리 바꾸면 되지. x, y 자리 바꾸면 x는 y인데 이 함수나 이 함수랑 똑같죠? 니은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y는 하시면 x 플러스 2잖아요. x, y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y는으로 바꿔보면 빼기 x 플러스 2인데 얘하고 얘가 다르지.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x 빼기 2구나. 얘하고 얘가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직접 구해보셔도 문제는 없어요. y는 빼기 x도 이거 x, y 자리 바꿔보면 x는 빼기 y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시면 얘하고 얘 똑같이. 리을도 x, y 자리 바꾸면 그럼 y는 똑같이 나오죠. 수식으로도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수식으로 푸는 건 알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해드렸습니다. fx랑 f 역함수가 같다. 라는 뜻은 무슨 뜻? fx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모양이다. 원래 y는 x에 대해서 대칭 모양이면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되네요? 다음으로 갑시다. 660번. 제가 그래프적인 걸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함수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는 결국 그래프에서 나와요. 그래프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그 그래프적으로 계속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660번 기억.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역함수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지? 1대 대응이냐라는 소리야. 오케이, 알고 계시죠? 기획부터 한번 봅시다. 직선이잖아. 1대 대응 맞니? 맞죠? 니은 절대값이 x-1 이거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풀면 되죠. 그리고 얘는 그냥 직선이 돼버렸어. 그래서 상관이 없죠. 따라요? 이건 y는 x제곱 빼기 때 x가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x제곱 빼기 2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 2 2차 그래줄 수 있죠. 근데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빼기 1이 어딨냐면 여기쯤 있단 말이야. 그러면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되겠지. 보세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맞나요? 아니죠. 2점에서 만나지. 리을로 가죠. 이거와 이거와 이거 얘는 그림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x제곱 빼기 1 한번 그려볼게요. 너 이거 범위로 정해져 있는 함수 잘 그릴 수 있니? 좋아요. x제곱 빼기 1을 그릴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겠죠? 그리고 근이 빼기 1과 1일 건데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볼 거야. 그래서 이쪽만 볼 거야. 그지?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머지는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알고 계시죠? 좋아요. 다음으로 보자. 2x 빼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요. 1보다 작은 부분만이니까 1보다 작은 부분만. 그치? 다 했다. 얘 1대1 대응이니? 맞죠? 되겠니? 슬림하게 생겼으니까.
666번. 자, 이거 역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날 때 O와 P 사이의 거리는, 자, 이거잖아.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1, 빼기 1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yx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지. 역함수 구해보시면 아마도 빼기 1, 1에서 출발하는 어떤 무리함수가 아닐까. 따라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F랑 F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예. 자, 이거 어떻게 구하죠? 요거 역함수 구해서 둘이 같다 하는 거 아니죠? 기억나? 무리함수 구해서 이 2차랑 는 같다 해서 풀지 않잖아.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해? 얘네들이 만나는 점 위에는 y는 x도 같이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을 찾는 거지. 그래서 저 이거 x제곱 빼기 2x와 y는 x가 만나는 점을 찾아요. 그러면 x에 x 빼기 3이 이렇게 되니까 x가 0하고 3 나오는데 아까 x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았죠? 그러니까 0은 아닐 거고 3이겠다, 그죠? 그럼 얘가 3이니까 3,3 되겠죠. 그러니까 원점 5랑 3,3 사이 거리는 3루트 2겠죠.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맞아. fx가 f가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랑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4분의 1x 플러스 3은 4분의 1은 그 기울기가 약간 완만하잖아. 완만한 녀석이고 2분의 5x는 기울기가 좀 가파르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자, 기울기는 일단 y는 x예요. 4분의 1x 플러스 3은 여기 3에서 좀 평평하게 가야 돼.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딱 이렇게 생겼죠. 두 번째, 2분의 5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만 되니까 0보다 작다만 되고 좀 가팔라야 되니까 이렇게 좀 가팔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것이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F랑 F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거든요. 보시면 이거의 역함수는 아마도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역함수지. 이게 fx고요. 이게 gx예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이 부분, 다이아몬드 모양 이 부분이고요. 이 녀석의 넓이는 우리가 요 넓이 구해서 조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오케이. 이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좌표부터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이 좌표는 일단 이 직선이 y는 x랑 만나는 점 찾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4분의 1x 플러스 3이 unx 되는 점 찾으시면 3이 4분의 3x니까 x가 4 되는 거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디 부분? 알았어. 알았어요? 요 직선이 요게 평평한 직선 얘랑 y는 x가 만나는 점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이 4,4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게 요 점이잖아. 요 점은 이 직선이 y는 x랑 만나는 점이지. 그러니까 2분의 5x x 찾으시면 2분의 3x가 마 3이어서 x가 마이겠다. 이거 마이 콤마
y야. 네. 그럼 저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삼각형 넓이가 신발끈 쓰면 되죠. 씁시다. 0,3 빼기 9만 빼기 4,4 이렇게 있잖아요. 자, 신발끈 써보자. 신발끈 아시죠? 자, 일단 요래 하시면 빼기 두 번째로는 요래 하시면 이거죠. 그러면 이게 14니까 8 빼면 6, 18이다. 18이니까 2분의 1 하면 9개 됐다고죠. 자, 이 파란색이 9니까 전체 넓이는 우리가 따라서 전체 넓이는 그래서 18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든 둘의 넓이든 이런 거 하실 때는 항상 끼어있는 놈이 누구야? y는 x야. 여기도 y는 x가 기준이죠.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 하실 때는 y는 x랑 같이 만나니까 y는 x랑 만나는 점들을 다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칭 이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이거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 말이죠.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할 수 있잖아. 소개팅을 하면 말이다. 주선자가 보통 있단 말이야. 근데 소개팅을 하면 이제 처음에 그 주선을 하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처음 만나니까 어색하잖아. 어색하니까 얘랑 알고 지내고 얘랑도 알고 지내는 여기 주선자가 처음에 끼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셋이서 먼저 보고 괜찮다 싶으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둘이서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거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야 되는데 보시면 주선자가 껴있어. y는 x가 껴있죠. 얘랑도 만나고 얘랑도 만나는 y는 x가 껴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 함수랑 역함수에 y는 x가 껴있죠. 만나는 점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얘기 해줬지? 해줬니?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것에 항상 y는 x가 끼어있지는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빼기 x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보시면 여기 y는 x 있거든.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인데 여기 이제 만나는 거에 y는 x 껴있지. 보이세요? 근데 여기 봐. 여기 어때요? 안 껴있죠? 안 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내실 때는 역함수에 y는 x 외에 만나는 점들도 있다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요. 난이도 어려운 문제에서는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잘 내지는 않아요. 어려운 개념이어서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잘 내지는 않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감소함수에서만 y는 x 외에 딴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증가함수에서는 y는 x 이외에 딴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감소함수일 때만 가능해. 봐봐. 이거 어떻게 생겼죠? 감소하잖아. 이거 어떻게 생겼니? 이거 x 입장에서 보면 감소하잖아. 그죠? 감소함수일 때만 둘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이거 하실 때는 걱정할 건 없죠. 이거 증가함수잖아. 이거 증가함수잖아요. 그죠?
증감수기 때문에 y는 x랑만 무조건 만난다. 됐니? 감소함수일 때는 만날 수도 있는데 딴 점에서 만난다는 거에 이 y는 x 외에 딴 점에서 만난다에 대한 개념은 난이도가 올라가면 킬러 같은 데서 나오기도 합니다. 중킬러나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근데 아마 이게 저 마플 1등급 문제 정도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675번 안 보자. 이거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하여 F랑 F 역함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녀석이 납승입니다. 해보자. 얘는 이렇게 있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빼기 2, a 빼기 8이니까 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빼기 2, 빼기 a 빼기 8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오른쪽만 되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됐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이 뭐라 그랬냐면 역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a 값에 보면 이거는 그럼 요거가 빼기 a 빼기 8이 요거는 좌표표를 일단 그려놓고 하잖아.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 녀석은 이제 빼기 2, 빼기 a 빼기 8인데 여기가 이제 요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안 만나지.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얘가 이 꼭지점이 빼기 2, 빼기 8이니까 a 값이 바뀌면 이게 위아래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여기쯤 내려와서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런 거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랑 비슷하죠? 무리함수랑 직선 그거 할 때 비슷하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거랑 비슷합니다. 또 어떤 거 찾아보시면 되냐면 정확히 얘랑 접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될 때가 있지. 글쎄? 그러면 이거랑 이거 사이에 들어가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아니? 이거 접할 때보다 조금 내려오면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고 얘보다 좀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두 점이잖아. 이거에서 더 내려와 버리면 이쪽에서 안 만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에서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두 점이 되는 거 요거랑 요거 사이야.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구해보겠습니다. 요거는 x가 빼기 1대니까 여기는 빼기 2, 빼기 2지. 그럼 빼기 2, 빼기 8이 빼기 2, 빼기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a가 마이너스 6일 때고요. 두 번째로 접할 때 찾아보시면 접할 때는 저거랑 y는 x가 접할 때인 거니까 는 같다 하셔가지고 d는 0이겠지. d 쓰시면 d제곱 빼기 4ac가 0일 거고 a가 마이너스 8분의 49야.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요때가 a가 마이너스 8분의 49, 요때가 a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이 사이여야 되니까 a 값의 범위는 둘 중에 8, 6이니까 이거네. 이렇게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등호 체크해 보셔야죠. 접해도 돼? 접하는 것도 두 점에서 만나지는 않지. 얘는 한 점이고 요거보다 좀 짧아야 되잖아. 그래서 빼기 8번 49일 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요 점을 딱 지날 때는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요때는 등호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스트 어찌 하다 보니 또 시간이 잘 가네요.
자, 이거요. F 도트 이거의 값은 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림에서 보시면 1 넣으면 2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3이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4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5구나. 그 다음에 5 이거네. 이거지.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보시면 F 역함수에 5라는 말은 F에 뭐 집어넣으면 5 나오냐 이거지. 뭐 집어넣으면 5 나오냐면 3 집어넣으면 5 나오죠. 그래서 이게 3이에요. F 역함수의 3이라는 말은 F에 뭐 집어넣으면 3 나오냐라는 거지. F에 뭐 집어넣으면 3 나오냐면 2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래서 얘가 2됩니다. 따라해.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프 보시고. 됐니? 여기까지 하시면 역함수 다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잘 풀어봐 보세요. 잘 풀어봐 보시고요. 내일 클리닉을 잘 하시고요. 그때까지